자, 오늘 지난번에 우리가 2주가 돼서 한번 쭉 한번 복습하면서 오늘 이제 플라톤의 국가론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플라톤은 우리 이제 소크라테스 배웠죠? 소크라테스의 이제 제자죠. 그래서 이 페이지 보면 플라톤은 본명은 아리스토클레스라 그랬죠. 그래서 아주 이 집안은 아테네의 명문 귀족 집안이었어요. 80세까지 살았으니까 그 당시 엄청 오래 산 거죠. 우리 지금으로 치면 120세 정도 산 거죠. 플라톤은 얘기했듯이 넓은 어깨란 뜻입니다. 플라톤이라는 이름 자체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플라톤 아카데미 하는데 그 플라톤 아카데미 하면 사실은 운동 가르치는 거예요, 원래는. 왜냐면 이대로 하면 레슬링 운동을 잘해서 붙은 별명이래요. 그래서 원래 이름은 아리스토클레스입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운동과 공부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연결돼 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운동하고 이런 걸 해야 또 뇌도 빨리 발전하고 하기 때문에 연결돼 있습니다. 자,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 직후 혼란한 아테네 민주정이 이제 몰락되니까 이제 그리고 소크라테스 사형 이런 배경에 있어서 이거를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해서 한 게 이제 국가론인데, 이 펠로폰네소 전쟁은 기원전 431년부터 404년에 약 27년간 그리스 전역에 어떻게 보면 내전일 수 있어요. 이제 에게해 소아시아 연안인데 주요 세력 아테네, 자 델로스 동맹 맹주 해군의 델로스 동맹과 스파르타 육군의 스파르타 육군 중심인데 여기서 스파르타가 이기죠. 예, 이기고 이 아테네가 집니다. 그러니까 스파르타 승리가 아테네의 패권이 상실되면서 그리스 도시국가 전체,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 지금 그 델로스 동맹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뭐랄까 좌절감, 패배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이제 원인이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플라톤은 젊은 시절 시인 운동가를 꿈꿨으나 소크라테스를 만나 철학에 입문했고 소크라테스의 부당한 죽음을 목격한 뒤 정치 대신 철학을 통한 정의의 탐구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자, 이데아론이 나옵니다. 철학의 특징 중에 우리가 감각으로 보는 세계는 변하고 사라지는 그림자이고 참된 실제는 변치 않는다는 형상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실제 가시적인 거 있죠. 가시적인 거. 그거는 항상 가변하다 이거예요. 가시적인 거는 가변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시적인 거 보이는 거는 가시적인 거는 항상 가변성이 있습니다. 가변성. 그러니까 가시적인 건 항상 변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느끼잖아요. 항상 계절이 변하죠. 근데 계절은 변하지만 그 계절을 끌고 가는 어떤 힘이 있다면, 그 이제 맹자는 그걸 무형이라는데, 무형. 그 힘이 있다면 그 힘은 똑같다라는 거죠. 그 힘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계절이 운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나무에 뿌리가 있어요. 이 나무에 뿌리가 있는데, 나무 보이는 거는 겨울 되면 나무 다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봄이 되면 또 다시 잎이 순이 돋죠. 여름 되면 녹음이 짙죠. 가을 되면 또 이렇게 아주 샛노랗죠. 단풍이 있죠. 겨울 되면 그런다고. 근데 거기 그 나무의 뿌리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건 안 변하지만 그 보이는 거는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자연의 원리고 삶의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데아론은 우리가 가시적인 게 있는데, 그래서 이 불가시적인 거, 불가시적인 거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불변하는 게 있다 이거예요. 이게 불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 불변하기 때문에 이 가시적인 것의 원인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너무 이제 어두워서 이 가시적인 거에 함몰되고 또 가시적인 것이 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속으로 들어가야지 진짜를 보는 건데, 근데 그게 이제 진리의 빛인 거죠. 그게 철학이고, 그게 철학을 탐구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겉으로 들어간 거, 이래서 이제 생로병사가 있잖아요. 생로병사. 그러니까 생로병사는 가시적인 거예요. 나고,
또 병들고 죽고 또 다시 뭐 출생. 그러니까 이거는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운행하는 어떤 강력한 힘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기독교에서는 뭐 이제 창조주 이렇게 얘기하죠. 불교에서는 뭐 삼라만상.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거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어떤 그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서양 철학에서 이 플라톤은 이데아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감각으로 보는 세계는 변하고 사라지는 그림자이며 참된 실제는 변해지는 형상이라고 한다. 자, 뭐 아름다운 거 다 달라도 모든 아름다움은 이데아를 담기 때문이 아름답다. 또 이성 중심주의, 참된 삶은 에피스테메는 감각이 아니라 이성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지. 불가지적인 게 바로 로고스다 이거예요. 예, 로고스. 원래 로고스가 이성인데 원래 뜻은 이제 언어란 뜻이에요. 언어. 예, 원래 뜻은. 그러니까 왜냐면 자, 여러분 언어라는 게 있어야 언어는 뭐죠? 언어는 생각을 담는 그릇이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언어가 있어야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가 없으면 저 사람이 뭘 말하는지 모르죠. 근데 또 거꾸로 문자는 모든 감각이나 모든 생각을 담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언어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거 언어가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지만 다 표현할 수는 없죠. 예.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지만 다 담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해요. 우리나라의 아주 시들이 아주 주옥 같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보기가 역겨워하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들이 우리다. 영변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라 가실 길에 뿌리 우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그것을 노인 사뿐히 지려 밟고 가죠. 그러니까 이런 것 지려. 그다음에 나보기 역겨워. 영어 단어 한계가 있잖아요. 그걸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을. 그 왜 한강이 노벨상을 타게 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글이니까 우리는 역사적인 것도 알고 한글의 정서도 아니까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 책을 읽었을 때, 한국에 비극적이 있었네. 그걸로 다 받아들이는데, 이걸 번역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노벨상을 받게 된 건 번역가 때문에. 이 번역가가 한강을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그래갖고 한국 문화를 공부하고, 먹고 마시고 알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정서를, 처음에 프랑스어로 번역됐나? 그 정서를, 녹아낸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언어는 문화예요. 예, 그리고 정서예요.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이성 그러면 되게 딱딱하잖아요. 네. 생각, 사고, 관념, 철학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냐면 정서가 돼 있어요. 정서, 문화, 문명 이런 게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두부 하면은 자 여러분 두부 맛있죠? 네. 그럼 두부가 가지는 스토리나 정서 이런 거 저는 이제 할머니가 생각나는 거 두부. 옛날에 두부 다 만들어 먹었잖아. 집에서. 예, 집에서.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부 콩을 가지고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서 조청도 만들고 저는 그 이제 연 먹는 것 때문에 그 연도 만들고 또 그걸 이용해서 또 나중에 김치도 담그고 이런 온 가족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학교 갔다 왔는데 집에 오니까 신발이 엄청 많아. 거의 동네 사람 다 온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집에서 이거 하면은 다 우르르 가는 거. 이 집에서 이거 우르르 가는 거. 그냥 진짜 잔치인 거야, 잔치.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그들에게 행복이고 잔치인 거죠. 그러니까 두부 하면 그냥 두부 요즘에는 이제 마트 가서 사면 되잖아요. 그거랑 집에서 만들어 먹는 거 엄청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자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 환경 이런 것들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이성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삶은 감각이 아니라 이성으로 가능. 철학은 영혼을 전하는 작업이다. 동그라미 있다 나옵니다. 정치철학 국가, 정의로운 국가, 각 계급이 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정의는 뭐냐? 자, 이 저스티. 자, 저스티 정의. 여러분, 정의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의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의 개념이 뭐죠? 공정하고, 공평하고, 그죠? 바른 거. 근데, 바르다는 게 뭐냐는 거 도대체. 도덕적, 예. 근데 사실은,
이 정의에는 이거 정의를 담보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공정, 공평이에요. 네, 이런 책도 있죠. 공정하다는 착각, 공평하다는 착각. 그러니까 이게 담보하고 있거든요. 근데요, 기독교의 정의는 또 되게 웃겨요. 기독교의 정의는 약자 중심이에요. 약자를 채워야 그게 공정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정의를 뭔지 아세요? 여기 역할론이에요, 역할론. 여기서 정의는 역할론. 그래서 플라톤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각 계급이 제 역할을 하는 조화로운 사회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조화롭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철학자래요. 그러니까 누구랑 비슷해요? 공자랑 비슷해요. 인의 정치. 예. 군주는 여러분 조선시대 이제 성리학적 계보를 통해서 정도전이 조선을 건국할 때에 그 정치를 뭐라 그럴게요? 그 정치를? 왕도 정치. 예. 왕도 정치. 왕도 정치. 왕도 정치. 왜 왕도 정치라 할까요? 아니 왕 중심이란 말이야? 왕도 정치네. 왕 중심이란 말이야? 네, 그죠? 왕 중심이란 말이야? 왕도라고 하는 게? 그죠? 75%는 못참. 왕도 정치는 뭐냐면 이거예요. 왕은 그냥 상징이라 이거예요. 왕은 상징이고, 정도전이 얘기하는 건 신하들이 정치하면 그거를 꽃 피우는 거는 왕이 명령하는 거야. 신하들이 막 많은 의견 가져왔어. 그러면 어떻게 왕이 이렇게 하시오. 절대 권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은 다 신하들이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막 얘기해갖고 이렇게 하시오. 그러면 왕이 그러면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왕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견들을 이렇게 이루어내는 것이 이제 왕도 정치예요. 왕도 정치. 근데 이제 그 이방원이 그걸 못 보죠. 그 꼴을 못 보지. 이거 뭐 허수아비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그 정치 형태가 영국이죠, 뭐죠. 국왕은 이제 통치하나 군림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일본도 그렇죠. 일본도 천황이 있지만 그냥 상징적인 거. 그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성격이 별나서 상징적 웃기지 마. 그래서 계속 왕권 강화를 하죠. 그러니까 이 뭐냐면 이 정의라고 하는 거에서 있어서 그 플라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역할론이에요, 역할론. 자기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교정해주고 나눠주는 게 누구냐? 그게 철학자라 이거예요. 그 왕도라는 게 우리 조선의 왕도라는 게 뭐냐? 이 왕도의 맥락, 지금 헌법 같은 거죠. 그 맥락이 뭐냐? 민본이에요, 민본. 백성이 근본이다 이거예요. 벌써 이제 민본주의 사상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백성이 하늘이고 백성이 근본이라 이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 성리학이다, 그게 성리학. 예. 그래서 성리학. 이제 성리학이 이제 이환과 이의가 두 거두가 있죠. 이기 이원론,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그러니까 성은 이게 본성성자예요, 성. 그러니까 본성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이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목마르면 물을 먹죠. 예, 목마르면 물을 마시고 배고프면 밥을 먹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덕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되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도덕적 가치를 가지고 만들어가는 거. 제가 지우면 됩니다. 도덕적 가치를 가지고 이게 성리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리학에도 이게 나와요. 가시적, 불가시적. 성리학에도요? 예, 이원론. 이원론. 이게 그거예요. 이기론은 하나에서 다 나온다. 예. 이 하나에서 다 나온다. 아니다. 이 두 개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따로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환과 이의가 막 이거 갖고 막 이제 뭐 싸우고 그러진 않아요. 얘는 학자니까 뭐 이렇게 서로 토론을 하긴 했죠. 그러니까 이거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 중심에 누가 있냐? 그 중심에는 선비가 있다. 선비가 있다. 그러니까 선비는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을 요것을 할 수 있게끔 교육하고 또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요. 이게 바로 철학자가 그 역할을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의로운 국가는 각 계급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조화롭다. 그래서 이제 철인왕, 그래서 필로소퍼 킹이죠. 진정한 통치는 그래서 철학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국가교육론은 뭐냐? 이상국가를 구성하는데 정체의 타락 순서, 기족정. 이제 여기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기족정은 뭐냐? 기족정. 이제 귀족들이 일부가 이제 뭐 가두정이라도 해요. 비슷해요. 이 일부가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군인들이 못 참겠어. 우리 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랬다가 이제 그 군인 중에 또 일부 가두 몇 명이 또 이제 정치를 해요. 안 돼. 이래서 안 돼. 너희들끼리 하면 안 돼. 그래서 민주정이 발해요. 그다음에 또 참주정. 민주정 했더니 참주정 뭐냐면 아주 나쁜 국왕, 나쁜 황제가 또 나온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순환되더라 이거. 이게 순환되더라. 그러니까 역사는 되게 순환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선시대에도 민본이잖아요.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민주주의 기틀 아니겠어요? 민본주의니까. 백성이 근본이라. 근데 백성이 근본이라 하면서 백성의 말은 잘 안 듣죠. 백성의 말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하니까 이게 바로 뭐겠어요? 기족정이거나 가두정이겠죠.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3.1 운동 때 만세 운동에 뭐라고 만세했죠?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죠. 근데 3.1 운동 1919년에 일어났잖아요. 그럼 아직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흔적이 남아있을까 안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죠. 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한독립만세를 할지 조선독립만세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3.1 운동이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그게 바로 공화정, 그러니까 민주정의 그거를 백성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중에도 뭐 조선 독립 만세 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자기는 조선의 신민인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그래도 깨어서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 모두가 공평하고 모두가 이렇게 평등한 그런 사회에서 대한 독립 만세를 불러줬다는 것이 3.1 운동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는 3.1 운동이 뭐 이제 무폭력 이런 건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대한 독립 만세였다는 거예요. 민주주의 그 정치. 그러니까 보세요. 가두정이나 기족정이 오니까 어떻게? 우리 민주주의 가겠다. 그 민주주의를 막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또? 일부 뭐 군인들이 막 쿠데타를 일으키고 안 되겠다 또 민주주의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정체가 이상 국가가 세워져야 되는데 자꾸 타락하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막 간다 이거. 그래서 뭘 해야 되냐? 교육을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교육론이에요. 예전에 군사 독재 정권에 여러분 국민교육 헌장 외우셨죠? 네. 예. 우리 민족 중에 역사가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뭐 안으로는 뭐 그렇죠. 네. 그게 바로 뭐냐면 통치 즉 군사 정권의 이데올로기를 세뇌시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교과서는 또 그래요. 교과서가 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획일적인 교육.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거기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개성. 예, 그렇게 하면 벌써 왕따인 거예요. 그래서 몰개성이에요. 그래서 차도 색깔도 뭐예요? 검은색, 하얀색, 회색, 요 정도 하지. 빨간색 이거 거의 안 한다고. 왜? 튀면 안 돼. 예, 그 안에 들어있어야 돼.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저희 이제 목사 세계에서도 되게 폐쇄적인 곳이 해병대, 경찰, 군인, 목사, 교육자도 그래요. 예, 교육자도 그래요. 조금. 네. 이게 되게, 여기도 상하관계가 뚜렷해요. 근데 이제, 목회자들, 큰 교회 이제 부목사들이 한 20-30명 되는데, 거의 뭐 회사죠. 그런데 목사가 30명이요? 예, 어떤, 열사네요. 네. 거의 회사죠. 뭐, 성도수가 뭐 몇만 명 되니까. 속된 말로 이제 한 달, 일주일에, 그렇죠. 일주일에 들어오는 뭐 헌금만 해도 뭐 100억 정도 되는. 정말. 어마어마하죠. 대단하다. 그래서 교회에 아예 은행 그게 있죠. 계좌. 예, 바로 쫙 들어오게. 야.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저는 뭐 그런 교회 있어 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 가보긴 했어요. 그랬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목사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온 목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빨간 스포츠카를, 이 부인이, 사모님이 빨간 스포츠카를 타고 쫙 교회 왔단 말이에요. 목사 사모가
담임 목사 사모도 말이야. 안 그러는데 분목사 사모 저렇다고 해갖고 튄다. 예, 엄청 왕따 당했어요. 근데 그분을 알아요. 그분이 지금 이제 저기 외국에서 지금 이제 살고 계신데 그러니까 한국에 못 사는 거야. 완전 몰개성이에요. 왜 너 튀는 거야? 왜 너 그렇게 살아 이런 거예요. 그랬잖아요. 네. 그 교장 교감이나 교직원들은 교장보다 좋은 차를 탈 수 있어요. 교직 생활 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집사람. 저는 제가 교직 생활했는데 교감이 어. 교장보다 옷을 잘 입으면 안 돼. 어디? 학교는 어디?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 예. 그런 게 심했었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딱 지금 선생님 말하니까 선생님 스타일이다. 이게 딱 느껴져요. 그랬어요? 네. 네. 왜냐면 저희 가족 집안이 선생님들이 많아요. 저희 고모부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셨고, 뭐, 고 며느리도 지금 초등학교 선생이고, 뭐, 이제 저도 이제 고등학교 선생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도 모르게 가스라이팅이 된 거죠. 예, 많은 세월이 흘러서. 많은 세월 동안 우리가 이 가스라이팅이 된 거예요. 어디서나 그래서 개성 있고, 그럼, 멋지다. 개성 있다. 너 이게 안 돼. 튀지 마. 까불지 마. 그게 어떻게 해요? 천재성이 있는데 천재성이 다 죽어버렸죠. 개성이 다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네네. 근데 그 국가교육론이 중요한데, 이 국가교육론은 뭘 했냐. 자, 정의가 뭐였죠? 자기 역할을 하는 거죠? 국가교육은 뭐예요? 자기 역할을 잘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조선시대와 똑같아요. 산농공상. 네, 여러분, 산농공상은 사실은 계급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양반, 중인, 천민, 양인, 이렇게 막 했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양반은 이제 문반과 무반, 이렇게 해서 양반이, 양반은 뭐냐, 이제 선비 계층이에요, 다. 무반은 또 쳐주지도 않아요. 이게, 그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상인, 중인, 기술자, 농사, 이 전부 다 이제 이런 자기 역할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말이 뭐죠? 뭐라 그래요? 뭐만 먹어야 된다고? 송충현 솔림. 예, 송충현 솔림만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다른 거 먹을 수 없다, 이거예요. 다른 거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 한정 짓는 거죠. 인도의 카스트 제도랑 똑같아요. 네.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 이따 나중에 시간 되면 토론할 부분, 이것도 여기도 그래요. 교육 자체가 그렇게, 이제,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하는 거라서 내가 저기 넘어가면 안 돼. 나는 그 길을 가면 안 돼. 그러니까 도전도 없고, 진취적이지도 않는 거죠. 그런 자리. 자, 영혼불멸과 윤회가 나옵니다. 영혼은 죽지 않고 여러 생을 거듭한다. 불교 윤회와 유사합니다. 힌두교적 영향이 있는데, 현세의 삶은 영혼을 훈련한 과정이고, 철학적 삶이 최고의 준비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가장 위대한 삶은 철학적 삶이다. 그리고 영혼은 불면한다. 이 윤회 사상이 이 당시에 이렇게 풍미했던 것 같아요. 자, 주요 저서가 30편이 됩니다. 다 이제 대화편으로 남겼는데, 국가, 그리고 향연, 이 심포지엄이라고, 그 다음에 변명,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의 변론 얘기죠.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 어폴로지. 예, 그 다음에 크리톤, 법과 정의. 이 소크라테스, 이제 크리톤은 소크라테스 제자예요.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타로 카자르인데, 이제 그 타로를 거부하는 이야기. 그 다음, 파이돈. 이제 영혼 불멸, 철학적 죽음. 그래서 파이돈은 뭐냐? 이제 소크라테스가,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아. 우리가 현재 여기 살지만 우리 죽음의 이후의 세계가 분명히 있어.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티마이오스, 우주론, 세계기원, 법률, 로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아카데미를 설립하죠? 그래서 이제 후진을 양성하고. 자, 플라톤의 사상의 의의는 뭐냐? 서양철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소크라테스로 출발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그냥 이런 사건 위에는 없어요. 근데 그거를 기록하고 남기고, 집대성한 게 누구냐? 이 플라톤이에요. 예. 그리고 그것을 완성했다고 하는 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예. 이렇게 연결되죠. 그러니까, 그 성경에도, 불경에도 부처님은 기록을 했겠어요? 안 했죠. 그 밑에 제자들이 사후 300년 뒤에 뭐라고 얘기해? 우리 스승님 뭐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부처님의 제자 그룹이 그냥 모여서 한번 적어보자. 그게 불경이에요. 그게 불경. 그러니까 이제 기록을 한 거죠.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 서양 철학의 기초가 되는데 이게 이데아론의 중세 스콜라 철학의 기초가 되는데 이 스콜라 철학이 뭐냐면 스콜라라는 뜻은 원래 학문적이라는 뜻인데 신앙과 이성. 그래서 뭐예요? 이 기독교 그러니까 이 플라톤의 그 이데아 사상이 기독교의 스콜라 철학에 영향을 줍니다. 이게 뭐냐면 신앙에다가 신앙 플러스 철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신앙과 철학을 만드는. 그래서 이게 실제 이제 기독교 사상의 핵심이 유대주의. 유대주의랑 많이 달라요. 이게 유대주의가 더 기독교적 신앙과 연결되는데 이게 스콜라 철학이 너무 팽배하다 보니까 플라톤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지금에서는 이제 기독교 신학도 많이 이제 개혁을 하죠. 아, 이거는 좀 빼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기독교 사상 신플라톤주의가 모든 존재는 하나에서 흘러감 유리신 사상에 영향을 줍니다. 정치 사상은 이상국가, 교육론, 공화주의적 정치적 질서, 윤리 교육은 덕의 조화, 영혼, 수양, 뭐 지정의 삼분법, 과학 수학은 수학적 질서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기하학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뭐 땅을 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할 명언들은 쭉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국가론, 우리가 이제 그 정의란 무엇인가? 아까 배경 얘기했듯이 펠로폰네소 전쟁 이후에 아테네 혼란일 때 이제 정리해 놓은 거죠. 그래서 정의와 도시, 영혼의 유비. 자, 요 부분은 뭐냐면 국가를 할 때 이제 도시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거. 도시. 큰 도시. 이게 도시로부터 시작하여 지방으로 이게 연결된다. 그래서 국가론의 처음 시작이 이제 도시가 왜 나오냐면 도시 어차피 사람이 많이 살잖아요. 사람이 많이 사니까 거기에 기본 맥락을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시골에 또는 지방에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 있죠. 자, 개인과 영혼은 작아서 관찰 없다. 그래서 큰 글씨인 도시에서 정의를 먼저 찾고 그 결과 개인에게 투사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연역적이죠. 큰 거에서 작은 걸로 정격시켜버리는 거예요. 큰 거에 작은 걸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유적으로 뭐 도시와 뭐 개인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런 거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제 영혼의 유비 이제, 비유한 건데, 정의와 도시. 그러니까 도시가 부패하고 타락하는 이유가 뭐냐? 그 자기 역할이 안 해서 그렇다. 자기 일에 책임을 지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로 도시가 보니까 그렇게 자기 역할을 책임을 했던 도시가 잘 돌아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가르치는 자가 있죠. 그럼 배우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소비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정리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잘 질서 있게 그다음에 자기 체계에서 그게 잘 운영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역할론이죠, 역할론. 자, 이제 비판받을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역할론의 전제는 뭐냐면 나는 그 역할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그래서 농부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충실히 해야 그거 갖고 뭐예요? 다른 사람이 먹고 사는 거예요. 농부의 일. 왜? 자기 기술이 있으니까. 응? 또 뭐 기술자는 뭐 책상을 만들든지 뭘 만들든지 기계를 하든지 이 사람이 자기 역할을 다 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된다 이거예요. 응? 근데 이게 유비인데 그래서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죠. 자, 뭐 기독교에도 이제 그런 사상이 있는데 지체론이 있어요. 지체론. 못 들어보셨죠? 못 들어봤어요. 네. 되게 중요합니다. 지체가 뭐냐면 몸이 있잖아요. 몸이. 예. 머리, 팔, 다리 다 있죠. 예. 다 있어요. 그러니까 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손이 하고자 하는 일. 자, 우리 손으로 글 쓰고 손으로 뭐 설거지 하고 손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난 이거 발로 해보겠다. 그럼 묘기 대행진이긴 하나 제대로 돼야 안 돼요. 그건 쇼일 뿐이죠. 안 되는 거예요. 또 머리가 하는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다리 하는 역할이 있고 코, 입 다 하는 역할이 있어요. 코가 나는 밥을 먹겠다. 그러면 이제 안 되죠. 그러니까 그래야 그 지체가 역할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생겼어.
내가 팔이 부러졌어. 팔의 역할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럼 이거 팔을 부러지는 기부수에서 어떻게 해요? 팔을 고정. 기부에서 고정시키죠. 그래서 목에다 걸죠. 근데 목이 그러는 거야. 야, 걸지 마. 목 아파. 너 뭐야? 걸지 마. 그러니까 지체를 또 하나는 자기 역할을 최선을 다하지만 또 유기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니까 서로가, 야, 그래, 너가 아프구나. 얼마나 아프겠니? 당분간은 내가 이 목을 빌려줄게. 응? 그래서 그 역할을 다하되 유기적으로 서로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돌아간다 이거예요. 예, 그렇게 해야지 세상이 잘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영역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어떤 농부가 농부 일을 못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와서 그 농부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가 그걸 잘할 수 있도록 다른 어떤 뭐 인프라를 구성해주고 뭘 만들어주고 하는 거죠. 사실 요즘에 우리가 이제 농업협동조합이 언제 생겼을까요? 협동조합이 꽤 오래됐죠. 우리나라에 네,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꽤 오래됐죠. 그죠. 제가 새마을운동 정도.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도 농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왜 그 농업협동조합이 생겼냐는 거죠. 농부들이 농사일을 잘하게끔 뭐 비료도 보급해주고 뭘 지원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원해주는 거, 인프라를 구성해주는 거죠. 예, 농협에서 옛날에 보면 농협도 빚도 엄청 지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 뭐 농약 먹고 자살하고 뭐 그런 것도 되게 많았어요. 폐해도 있긴 하지만 그거예요. 농협동조합이 바로 뭐냐? 농사일을 잘하게끔 뭐예요? 도와주는 거. 이게 이제 유기적인 거죠. 그리고 농협동조합이 또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생산한 걸 가지고 우리가 도시에 판로를 내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 그죠? 이렇게 이제 정의의 유비.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영적인 걸로 보자. 영혼인 걸 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정신세계, 영적인 세계.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것을 깨우치지 못하고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을 깨우치도록 지식 있는 사람이 끌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게 보면 그래서 제가 이걸 목사니까 이게 이제 신학을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이 보이는 게 있어요, 제 눈에. 그럼 신학에서 이 얘기가 이 얘기구나. 지체론 나왔잖아요, 지체. 그러니까 물론 그 사도 바울이 성경에 얘기한 얘기가 있어요, 많아요. 근데 사도 바울도 굉장히 이 사도 바울이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몸은 다 종합병원이었어요. 뭐 간질도 있었고 뭐 대머리에다가 키 작고. 근데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에다가 대단한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 지금으로 치면 미국 시민권 100배예요. 이 로마 시민권은 누가 때리면 안 돼요. 재판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사람은 거의 사형이 없어요, 로마 시민들은. 예. 근데 이 사람이 원래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면 유대의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면 지금으로 치면 서울대 최고 뭐 수석 그룹 의 제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똑똑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철학도 뭐 엄청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뱉는 말이 그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체론도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딱 이 사람이 자기 배운 지식을 가지고 뭐예요? 신앙적인 거에 했죠. 예. 접목시켜 버린 거죠. 뭐 그게 이제 100%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보면 보세요. 이제 영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적인 거, 이런 부분들도 어떤 지체가 부족하면 그 지체를 끌어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냐 이런 거. 그걸 갖다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의 승기라 그래요. 자, 예수는 승천하여 하늘나라로 갔죠. 네. 예수의 승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하늘나라 갔네. 이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예수는 원래 하늘에 존재하는 자였죠. 네. 근데 땅으로 내려왔어. 예. 내려와서 땅에 내려와서 하늘 것을 이 사람들이 주고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버려둔 게 아니라 너희들도 같이 부활할 것이다. 너희들도 같이 내 하늘에 올라갈 것이다.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부족하면 그 부족한 사람 자리에 가는 거예요. 이걸 인카네이션이라 그래요. 인카네이션.
그 사람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거기서 그 사람을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수준까지 끌어올려 주는 거예요. 예. 그게 예수의 승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같이 끌어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정의와 도시의 유비는 뭐냐면 도시가 그래서 그 기능이 시골로 이렇게 뭔가를 전해주는 게 아니라 그가 다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도록 함께 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신적으로 뭔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그 사람의 자리에 가서 그 사람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를 끌어올려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상은 불교에도 있단 말이죠. 뭐예요? 불교의 미륵불 사상이. 여러분 불교에 저는 모든 걸 다 넘나듭니다. 여러분 불교의 미륵 사상이 뭐예요? 기독교 메시아 사상과 똑같아요. 곧 오실 미륵불께서.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불교에서는 미륵불이 이 세상에 무지몽매한 이 영혼들이 이 중생들이 그 극락왕생하기까지는 나는 극락왕생하지 않겠노라. 되게 멋있죠? 멋있어요. 그걸 모세도 얘기해요. 모세가 어떻게 얘기했죠? 기독교의 모세도 얘기합니다. 이제 광야에서 절대 도덕성이죠, 이런 거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막 말 안 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하나님 그래, 야, 싹 쓸어버리고 새로 하자. 그래서 하나님 그 시험한 거죠, 모세를. 모세가 그래요. 그러면 여호와의 책에 저의 이름도 지워주십시오. 그래서 있어요. 네, 그죠. 예. 저의 이름도 지워주십시오. 그게 바로 뭐예요? 그 미륵불 사상하고 똑같아요. 예, 똑같아. 같이 다 나를 없애주십시오. 이 백성을 끌고 온 이유가 뭡니까, 내가? 내가 여기 지도자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리더십이 뭐냐? 그래서 리더십이 뭐냐면, 우리가 성경의 리더십 얘기하잖아요? 이 철학에서 배우는 현대적인 어떤 적용이란 그거예요. 진정한 리더십은 가장 낮은 사람들 자리에 가서 그 사람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끌어주는. 그게 진짜 진정한 리더십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개의 기능이죠. 생산자, 농상, 수공업, 그죠? 이 사람들이 가져야 될 덕목은 절제예요, 절제. 이 사람이 이제 생산자인데, 눈에 막 보이는 물건들을 막, 열매들을 했는데 이걸 자기들이 다 소비해봐요. 그럼 누가 못 먹어요? 수호자, 철인, 이 사람들이, 통치자, 이런 사람들이 못 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은 절제라고 하는 미덕을 가져야 돼, 절제. 예. 서프로시네. 예. 여러분, 그래서 이걸 우리 1차 산업이라 그러죠. 농산, 수공업. 왜 1차 산업이라 하는지 아시죠? 1차 산업은 가공하지 않는 자연의 것들을. 네. 근데 철학적 의미는 생존 산업입니다. 생존 산업.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1차가 튼튼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1차가 튼튼해야 2차, 3차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가져야 돼? 절제. 절제해야 된다. 그 절제를 누가 가르치겠어요? 절제를 선비들, 통치자가. 그쵸. 철학자들이 같이. 예, 철학자 역할이 그거예요. 그 절제를 가르치는 거예요. 당신이 이거를 아껴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절제하는 걸 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군인, 수호자는 뭐예요? 수호자의 덕목은 용기, 안드레이야. 그러니까, 이거, 싸우려면 어떻게, 용기. 근데 용기의 최고 용기는 뭡니까? 자기 몸을 죽여 백성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네. 그쵸. 용기. 그러니까, 왜 싸우는 거예요? 내 목숨을 위한다면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뭐예요? 나의 사명은 뭐야? 나의 정체성, 나의 역할은 뭐냐? 나는 군인이다, 군인. 군인은 뭐예요?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 이 백성을 살려내는 것이다. 특히 철학자라든지 생산자라든지 이 사람도 살리는. 그래서 이 안드레이아가 필요한 거예요. 안드레이아. 통치자는 뭐냐? 지혜. 예. 철인은 지혜. 그래서 이것이 이들의 덕목이에요. 생산자, 절제. 수호자, 용기. 통치자, 지혜. 그래서 각 계급이 자기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고 간섭하지 않는 분업, 질서의 조화. 분업과 질서의 조화. 그러니까 지혜로 이 통치자는 지혜로 생산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생산자들에게 농업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가르쳐 줘봤자 그 기술이 떨어지죠. 지혜로. 군사들은 뭘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외적을 물리쳐서 생산자와 통치자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지혜를 가지고 각 역할에 교육을 시켜주고 깨우쳐 주는 거죠. 그죠?
예, 이런 부분들이 이 바로 이제 여기 국가론에 나오는 세 계급의 분화죠. 자, 그다음에 영혼의 3분 구조가 있습니다. 이성, 기계, 욕구, 로고스, 투모스, 에피티미아. 그래서 로고스는 진리, 추구, 판단, 투모스는 분노, 용기, 명예, 욕구는 뭐죠? 쾌락, 소유, 욕망. 근데 여기 연결시켜 볼까요? 그럼 이성은 어디에? 철인에게. 이성은 철인. 그렇죠, 철인. 철인. 네. 욕구, 이거를 절제해야 되잖아. 생산자. 예, 생산자에게. 기계는 누구죠? 수호자. 예, 수호자에게 연결되죠. 덕에 배치, 지혜와 용기와 절제. 그래서 이게 정의다. 구성 요소들이 올바른 지배 질서가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통치자의 교육은 철인 정치 및 선의 이데아인데, 자, 교육 커리큘럼 보면, 어릴 때는 무용을 배우래요. 짐나스틱에, 음악, 시학, 예, 몸, 정서 조율, 이런 것들을 배우고, 또 그 다음에 수학, 기하학을 많이 배워야 된다겠죠? 정치적 이데올로기, 사다리고, 변증, 그래서 선의 형상, 이런 부분들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런 교육들이 단계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상 이제 이 플라톤이 경험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아카데미라고 하는 데서 많이 가르쳐 보니까 이 결론이 나온 것 같아요. 이거는 이론적으로 사실 나올 수 없거든요. 저도 이제 우리 애들 공부방을 하고 있는데 시험 이제 어저께 시험 끝났는데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뭐 가르쳐 보면 얘 훈련이 안 됐구나. 얘는 훈련이 안 됐구나. 얘는 훈련이 됐구나. 그럼 이제 얘가 모델이 돼서 앞으로 이제 초등학생들도 저희 이제 20명 되거든요. 얘네들 어떻게 지금 훈련시킬 것인가. 이제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저는 고등부만 했잖아요. 특히 재수생 고3만 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막 중학생, 초등학생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요. 고등학생에서 나중에 이제 대학을 가려고 수능을 잘 보고 논술을 잘 보려면 정말 독서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 대학교, 이제 서울대학교 그 신입생들 글쓰기 교육을 하는 교수님이 있어요. 그 교수님이 누구 딸이냐면, 누구죠? 시인 중에 오래 보아야 이쁘다,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하는 시인 있죠. 나태주. 나태주 시인 딸. 그 딸이 이제 그 서울대 그 국어 교육 교수인데, 이 신입생들 글쓰기 교육을 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리서치를 해봤어요. 너희들 몇 살 때까지 매주 또 끊임없이 매일매일 독서했니? 몇 학년 때까지. 예. 근데 서울대생의 75%가 고3 때까지 독서를 했대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고3 때까지 독서할 수 있었을까요? 부모가 시켰을까요? 부모는 절대, 야, 고3인데 책 읽어. 이런 소리 안 하겠죠. 얘네들은 이미 습관이 된 거예요. 이미 그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책을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자기 계속 책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최고의 교육은 사실은 독서 교육이에요. 독서 교육. 그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의 이제 학원 산업, 사교육 산업, 저도 사교육 시장에 있었지만 저는 한 20년 있었거든요. 네, 저는 이제 그 공교육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에 계셨어요? 네, 그래서 그만두고 야학을 좀 하다가 이제 우리 선배가 이제 저가 이제 글을 쓰는 걸 좋아하니까 좋은 방법이 있어. 학원을 가라. 돈 된다. 그럼 너 글 쓸 수 있지 않냐.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잠깐 가겠다고 한 게 그 직업이 돼버렸죠. 근데 또 거기도 보람이 있더라고요. 애들을 같이 막 공부하고 또 합격시키고, 또 이제 그 나름대로 그 문화가 그 안에 있어요. 이제 사교육이 문제가 아니고 사교육비가 문제죠, 사실은. 돈이 문제죠, 돈이. 근데 이제, 그런 우리 아이들 보면서 경험치.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4년 전에, 2년 됐네. 2년 전에 한 게 뭐냐? 독서예요, 독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한 20여 명이 이제, 우리 리스트가 있거든요. 독서 리스트가 있는데 쭉 보면 많이 읽은 애는 거의 1000권 가까이 읽었어. 1000권. 그 이제 한 페이지로는 거의 10만 페이지 가까우죠. 저는 페이지로 해요. 책으로 하면 애들이 그러니까 페이지로 이게 해서 이제 상품을 주거든요. 이제 책을 읽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저는 이제 제가 우리 독서 학교 일기가 그거예요.
똑같은 책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책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30분 동안 읽어요. 근데 10개 문장을 뽑아내십시오. 그 10개 문장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책을, 내가 뭔가 여기서 문장을 뽑아내려고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읽기가 10배 좋아져요. 그냥 소설 그냥 읽으면 그건 읽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근데 내가 여기서 10개의 문장을 뽑아내야 돼. 그러면 막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더 좋은 게 나왔어. 그럼 또 더 좋은 게 쓰는 거예요. 그럼 10개의 문장을 다 이제 썼어요. 그러면 10개의 문장을 다 발표하라 해보라. 그 중에 3개의 문장을 발표하라 그래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의 문장, 이 문장이 왜 선택했는지를 설명을 해보라 그래요. 그리고 그거 토론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읽기, 쓰잖아요. 쓰기, 토론, 발표, 말이 다 되는 거예요. 다 되죠. 여기 종합교육인 거 사실은. 이런 교육을 이스라엘에서 하고요. 이런 교육을 또 일본의 어떤 이게 진짜 공부인 거죠, 사실은. 이게 이제 저는 이게 이제 독서학교에 하려고 하는 커리큘럼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플라톤은 경험을 한 거예요. 아카데미에서 그래서 어릴 때 얘네들이 필요한 게 뭐냐? 어릴 때는 몸을 움직여야 되는구나. 그래서 뭐예요? 무용, 체육, 음악, 시학 이런 거. 그래서 우리 공방의 애들이 토요일 날은 원주 태권도 가고요. 하여튼 축구도 같이 하고 우리 공방 애들도 이제 저녁 먹고 한 30분 동안 같이 운동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산수, 기하, 천문 이게 왜 올라가는 거냐면 그러니까 논리를 배운 거예요. 논리. 이치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은 수에 대한 학문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거는 뭐냐면 자연의 이치죠. 이걸 과학이나 이런 것도 하지만 자연의 이치를 배우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 기하학이 뭡니까? 기하학이 땅 얘기거든요. 땅을 측정하고 땅을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땅을 원리를 배우고. 근데 우리 천자문에도 이런 수학이 있어요. 천지현황하잖아요. 하늘을 먼저 배우는 거. 하늘을 먼저 배우고. 왜냐면 우리는 하늘 아래 사니까. 그래서 그 안에 뭐예요? 사시사철, 계절, 시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자연의 이치를 배우는 거죠. 그거를 이제 그래서 그래야만 뭐가 나오냐? 변중술, 즉 이게 철학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철학이 나와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생로병사에서 철학이 나오는 거예요. 자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죠? 죽으니까 의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도대체? 뭔데 우리를 이렇게 절망스럽게 하지? 또 먹는 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먹는 것은 도대체 우리 그러니까 먹는 것이 행복인가? 또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인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삶에서 이제 이런 철학적인 고민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철인왕, 참된 지식은 변치 않는 것, 그렇죠. 이에 대한 인식이죠. 정치 목표는 공동선입니다. 자, 코이논이죠. 코이논 아가톤, 이를 보려면 선의 형상을 알아야 돼요. 따라서 철학자가 통치하거나 통치자가 철학하지 않으면 국가와 인간의 비참은 끝나지 않는다. 철학자가 통치를 하거나 통치자가 철학하지 않으면 국가는 인간의 비참을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그 인문학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사실 인문학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거잖아요.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사람이 풍성해지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세 가지 비유가 합니다. 태양의 비유. 가시계. 보이는 세계가 있죠? 근데 빛이 있어야 보이죠? 그래서 인식하고 생명 원천입니다. 자, 지성계 이데아 세계는 안 보여요. 선의 형성이 아가톤이에요. 그러니까 선은 존재와 인식의 조건이라는 거. 선은 존재와 인식의 조건.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공간에 뭐가 보이세요? 이 공간에. 이렇게 물체가 보여요. 가시적인 거 말고 안 보이는 것 중에 보이는 거 있으세요? 안 보이는 것은 없어요. 있죠. 공기가 있고. 공기는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있는 거 알죠? 먼지. 다 있죠. 전파 다 있죠. 근데 이거 어떻게 아세요? 인식. 그쵸, 인식. 배워서 하는 거예요. 배워서 하는 거예요. 어저께 이제 우리 애들 시험 끝났다고 저한테 무서운 얘기를 해달래요. 너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좋아하냐? 애들은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무서운 얘기를 논리적으로 했죠. 어떻게요? 자,
우리가 가시적인 세계와 비가시적인 세계가 있단다, 얘들아. 근데 우리가 무지개가 7가지 색깔이니? 아니야. 엄청 많은 색깔인데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게 7가지야. 여기에 공기도 있고 다 보여. 근데 여기에, 다른 존재가 있겠지? 근데 우리가 못 보는 것 뿐이야. 그랬더니, 무서워요. 이 분명히 있는데, 야, 지구가 지금 돌아가고 있지? 그 큰 소리가, 기계 소리가 있어. 그렇긴 하네요. 있는데, 우리가 들을 수 없어. 왜? 너무 큰 소리는 우리가 못 듣게 돼 있거든. 또 너무 작은 소리도 우리가 못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들리는 영역이 있어. 보이는 영역이 있단 말이야. 근데 안 보이는 존재가 여기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예. 근데 우리가 인식하는 순간 그다음부터 사람이 무서워지는 거야. 근데 얼마나 엉뚱한지 아니? 무엇을 인식하고 의식하면 내가 그것을 보게 돼. 그걸 갖다가 환영이라 그래. 존재하지 않는데 그 존재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걸 환청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의식과 우리의 세계와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야. 너희들의 의식과 사고를 건강하지 못한 것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악한 것으로, 그걸 갖다가 우울증이라 그러고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좋은 거, 건강한 거. 알았지? 너무 잘하셨는데. 네. 그래서, 자, 선은 존재와 인식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존재가 있고, 비가시적으로 안 보이는 게 있지만, 안 보이는 것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거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철학적으로, 우리가 사고하면서, 우리가 배우면서. 여러분, 그래서 이 전파를 발견한 사람이 기가 막혀요. 전파. 어떻게 이 전파를 발견? 이 사람은, 신념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는 공이 없다. 빈 것이 없을 것이다. 분명히 여기에도 뭔가 존재하는 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출발인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과학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전파를 발견한 거예요. 네. FM, AM 뭐 이런 거 있죠. 헤르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의식과 인식이 되게 1차원적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 이렇게 확인되는 것만 믿고 확인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너무 1차원적으로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 잘 사는 거, 편히 사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여기 머물러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낮은 거죠, 사실은. 형이 하학적이잖아요. 보이는 것만. 근데 그 형이 상학적인 거 있는 거예요. 어떤 다른 세계, 다른 이상, 이데아적인, 철학적인.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하다 보면 그 밑에 있는 여러분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가 좀 수준 낮아 보이는 거예요. 생각을 달리.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의 사상으로 만들어낸 유명한 스님이 있죠. 일체 유심조라. 저기 스님. 예, 원효. 일체. 모든 것은 뭐에 달렸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게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만이 아니고 의식하는 거. 근데 이제 여기 저는 한 가지를 더 붙이고 싶어요. 그럼 일체 유심. 그러니까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다르다면 그 마음을 그쵸. 마음을 풍성하게 해야 돼요. 그 마음을, 즉 생각을, 의식을 건강하고 좋은 것들로 집어넣어야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인문학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철학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은 교회 가고 어떤 사람은 절에 가고 어떤 사람은 성당에 가고 하면서 자꾸만 좋은 것을 들으려고 하고 복된 것을 들으려고 하고 그래서 자꾸만 내 마음을 뭐로 만드느냐? 풍성한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말에 오는 마음의 알갱이. 그래서 말이 이게 다시 뭐가 됐어요? 이게 말이 됐죠. 내가 말하는 거는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의 알갱이를 내가 항상 결핍할 수 있죠. 집어넣지 않으면 나도 결핍. 우리가 먹지 않으면 에너지가 없죠. 그러니까 좋은 것을 내가 자꾸 배우고 익히고 그래서 우리가 학습한다는 것은 뭐예요? 배우고 익히는 거. 예,
배우라. 한자 재밌습니다. 자, 학습. 학이 여기 이게 무슨 자인지 아시죠? 절구공이죠. 절구공이. 이 절구, 여러분 절구통 아시죠? 알죠. 예, 절구통이 우리 막 찢죠. 네. 막 찢어요. 그럼 여기서 알갱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들이, 우리가 보통 아들인데 이게 열매란 뜻도 돼요. 이게 선생, 열매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찌워야 뭔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배운다는 뜻이에요. 배움이라고 하는 게, 배울학자가. 자, 습자는 이게 날개 입자예요. 예, 날개. 자, 날개를 100번. 100번 해야, 막 연습해야 나는 거예요. 이게 학습이에요, 학습. 학습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학습은 계속 새로운 것을 익히는 거야. 그냥 한 번 보고 마는 게 아니라 반복. 그래서 애들이 공부 잘하는 독서법이 그거잖아요. 회독, 윤독. 계속 반복해서. 서당에서 계속 반복해. 또 반복하면서 하다 보면 이제 그걸 익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새로운 것들을 이 우리 의식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 사고 속에 건강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들로 자꾸만 채워야 나가는 것도 그렇게 나가는다고요. 예. 그죠? 네.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 그쵸. 내가 건강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자꾸만 집어 넣어야 내가 말하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누가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아,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이겠구나.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겠구나. 제가 이렇게 옛날 그 노가다를 했죠. 노가다. 노동 현장에 알바 한번 하러 간 적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세 보여야 되니까 말이 굉장히 극단적이고 거칠어요. 그리고 뭐 일본 말을 되게 많이 데모도라든지 시마이 오야지라든지 뭘 가져오라는데 이게 뭐예요? 이렇게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서 익히고 배운 것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가 먹는 것이 그를 존재하게 해요. 네. 그러니까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햄버거만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비만이 되는 거죠. 근데 좋은 것으로 먹어야죠. 네. 그러면 어떻게 건강해지면 마찬가지로 정신과 의식과 우리의 세계도 여기서 얘기하는 이데아진 이런 세계도 우리가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으로 자꾸만 우리 안에 집어넣어야 일체 유심이 되려면 그 유심이 좋은 유심이어야 되잖아요. 나오는 것이 건강한 유심해야 되고 복된 유심해야 되는데 누군가를 저주하는 거,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그러면 뭐예요? 그거는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고 도리어 그 병이 다른 사람에게 브로큰 하트는요, 깨어진 마음은요, 다른 사람도 마음을 깨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뭐라 그래요?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데 말 한마디로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는데 그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요. 나도 가끔가다 이제 제가 이제 짜증 부리고 화내는 데는 집이죠, 집. 가정이죠, 가정. 예.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 거죠, 제가. 근데 이제 저희 아내는 제가 팔불출이에도 어쩌죠. 저희 아내의 이제 장점이 뭐냐? 항상 이렇게 건강하고 좋은 말을 하고 그리고 항상 축복의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제 애들 시험 막 했는데 어제 제가 이제 낮에 그 헌법 강의 채점도 하고 오다 보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60명 정도 면접하고 채점하고 와갖고 또 이제 여기 이제 와갖고 이제 애들 또 가르치고 하는데 너무 피곤한데 또 아내는 이제 고생했다고 하고 내가 말을 안 하니까 여보 그래도 말을 해줘야지. 아 피곤하다고 말 시키지 마. 그랬더니 왜 그 화내면 더 안 좋잖아 이러거든. 그러면 알았어 미안해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게 확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내는 그게 그 안에 가득한 거죠. 저는 늘 이제 그게 이제 결핍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자꾸 세워야 돼.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그 분할선이 있습니다. 아래에는 그림자예요. 그리고 신령 감각에 대해서 올라가요. 그러면서 수학적 사유, 그 다음에 지성, 직관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아래에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요. 아까 이제 뭐랑 비슷합니까? 보니까? 아래에서 위로. 예, 아래에서 보니까 여기 밑에 상상, 그림자,
그림자 아직 확실히 보이지 않죠? 그리고 이제 신념, 의식이 신념, 감각대상이죠? 그 다음에 추론, 네, 보이죠? 그 다음에, 예, 맞아요. 예, 이데아. 이렇게 이제 어떤 교육의 방법. 그래서 교육의 방법에 딱 보면은, 뭐가 나왔어요? 처음에 애들 뭘 가르친대요? 예, 어릴 때 무용, 이런 거죠. 그림자. 이게 아직 그림자예요? 그러다가 이제 수학적인 거, 그리고 이제 변증술,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동굴의 비율을 얘기해. 동굴의 비율을 이제, 아까, 연결되는 건데, 이런 거죠. 사슬에 묶인 사람들이 있어, 실제. 동굴 안에 사슬에 묶여서 오도 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세계가 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그림자를 실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지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해방됐어. 그래서 밖에 나가보니까 태양이 보이고, 처음에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눈을 못 뜨겠죠. 근데 그걸 적응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다시 철인이 귀환을 했어, 다시. 아까 예수의 승기처럼 세상으로 와갖고, 야, 이거 아니야. 응? 이거 아니야. 동료의 무지를 깨주러 들어오는데, 거기에 비난을 당하는 거야. 위험을 당하는 거야. 예. 그리고, 교육에서 주입이 아니라 완전 전환이래, 전환. 교육은 전환시켜야 된다. 교육은 동굴에 그대로 묶어놓고 뭔가를 자꾸 집어넣는 게 아니라, 야, 끌고 나가는 거래요. 끌고 나가봐야 알아. 나가봐야. 그러니까 완전히 전환시켜야 진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혼을 돌려 세우는 일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사회 제도의 설계, 수호자 공동체, 여성 수호자, 혼인 배우, 우생학적 요소, 제비뽑기, 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적 재산, 사적 가족을 폐지하고 공동 양육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 그래야 개인적으로 갔을 때 타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성 수호자 동등한 교육 체계 훈련. 성 차이는 기능 차이의 결정적 근거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성들도 수호자는 뭐지? 수호자? 군인이죠. 여성들도 수호자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리버럴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혼인 배치 우생학적 요소, 제비뽑기. 그러니까 뭐냐면 이 우생학적 요소가 뭐냐? 우등과 열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비판받을 만하죠. 그 당시에 그렇게 보일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시모방론, 미메시스인데 비극 서정을 넘어 정념을 자극 혼란을 유발해서 검열, 추방, 논변. 그래서 이 교육을 할 때 이 사람 어떤 시를 쓰면 그걸 검열한대요. 검열하고 야 이게 쓰면 안 돼. 이것도 비판받죠. 그 개성이 무너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사회 제도를 공동체로 설계하고 그러니까 개인에게 맡기지 않고, 그 다음에 여성 수호자, 여성들도 그런 기능을 담당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등과 열등에 대해서도 이렇게 차이를 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글이나 이런 것들도 점검하는 거죠. 사실 이건 어느 정도 비판받죠. 왜냐면 너무 개성을 이제 무시하고 이제 선민적 의식이 있는 거예요. 철학자들의. 야, 우리가 고쳐줄게. 우리가 바꿔줄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몰개성으로 가는 거죠. 그래야 이 사회가, 이제, 이 로고스의 사회로, 철학적인 사회로 온전히 설계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체성 타락의 순서와 영혼의 심리. 자, 이상정체. 그래서 아리스토크라티아, 철인정. 자, 티모크라티아, 군인정. 우리 아까 순서 얘기했죠? 그거예요. 그 다음에 올리카르케 가두정, 그 다음에 데모크라티아 민주정, 그 다음에 티란니스 참주정,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타락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또 민주정을 비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상과 선택의 우화, 에르의 신화. 요거는 뭐냐면, 영혼이 죽은 뒤 심판을 받아서 환생한다. 이게 에르라고 하는 병사가 전쟁 때 죽었다 12일 만에 다시 살아난 그거 갖고 이제 보상 신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요 정도로 하고요. 이제 결론을 좀 짓자면 이 국가론 안에는 너무 많은 걸 막 담죠. 많은 걸 담아서 여기에 이제 교육 제도, 그리고 공동체, 그리고 이제 정의가 무엇인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플라톤이 생각하고 있는 국가는 이렇게 흘러가야 돼.
라고 얘기해. 물론 여기 비판받을 것도 많죠. 근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철인 정치여야 돼. 철인이 왕이어야 돼. 그래서 뭐예요? 그 각 지역을 분담해주고 정체성으로 만들어주고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플라톤이 쭉 하면서 사실 서양 철학의 뿌리예요. 이 플라톤이 가지고 있는 이 철학이.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배태가 되어서 이후에 많은 철학들이 그렇게 연결돼.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18세기, 17세기, 18세기에 뭡니까? 데카르트가 가지고 있는, 이제, 주체와 객체. 그러니까 주체와 객체가 뭐냐면 플라톤이 가지고 있는, 야, 우리가 고쳐줄게. 우리가 철인이야. 우리가 철인이 너희들 다 교정할 수 있어. 그래서 뭐 검열도 하고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데카르트의 이제 주체와 객체 사상은 이거죠. 실존주의인데 이런 거죠. 자, 존재하는 것은, 존재의 중심이 누구냐? 주체예요. 주체. 그리고 주체의 대상에 누가 있죠? 객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내가 이제 그래서 가장 큰 게 주체가 이제 사람이야? 그럼 객체는 뭐예요? 객체도 사람도 될 수 있고. 사람도 될 수 있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객체는 자연이죠. 그러니까 주체가 인식의 대상인 자연을 도구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자연이 도구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르네상스 이러자면서 과학주의 발전하면서 자연을 어떻게 돼요? 도구화시켜버렸죠? 자연을 파괴해버렸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니다. 자연도 이 세계에 우리가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살아가야 될 어떤 존재로서 있는 것이지 그가 그냥 대상으로서 도구로서만이 아니다. 이제서야 이제 자연이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자연도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실존이다. 예, 그게 이제 이런 사상이 플라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철학은 많이 벗어나지 않아요. 이 플라톤이 가지고 있는 이 사상에서 말만 다르게 해서, 자, 이제 그래서 칸트가 얘기하고 있는 이제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정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냐면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그래서 너가 비판할 수 있는 데까지 비판해라. 그래서 너의 존재를 네 존재가 아주 순수하게 가장 너의 근원적인 존재가 뭐냐? 너가 가진 존재가 뭐냐? 예. 자기를 계속 비판하고 그러니까 비판이라고 하는 건 뭐 이렇게 속된 말로 비하시키는 것이 아니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이거예요. 우리가 주인이고 내가 내 중심으로 온 세계가 돌아가는 거로 우리가 착각하잖아요. 우리가 아기 때는 자기 중심으로 온 세계가 돌아가잖아요. 왜 울면 뭐 주고 하니까 내가 세상의 왕이야. 근데 커가면서 어떻게 해요? 나보다 센 사람도 있네? 강한 사람도 있네? 근데 세상에서만 쪼그라드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우주에서 나는 요만하네? 그러니까 그렇게 비판해보니까, 나는 사실 우주에서 사실은 이런 존재구나. 나의 이런 존재. 그래서 그 안에 겸손을 배우고, 그 안에 함께 살아가는 걸 배우고, 함께 이제 동행하는 걸 배우는 그런 자리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많이 이제 바뀌지는 않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서양 철학의 거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왜냐면 이게 우리 삶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삶이 똑같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얘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제가 분주하다 보니까 우리 학우들이 반이 빠지셨는데 안타깝고요. 자, 이제 어떠십니까? 이 국가론을 배우면서 여러분들 느낌은 어떠십니까? 2번에 걸쳐서 있는데 어떠세요? 참신하고 다양하고 새로운 거 아주 충격적인 것도 많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게 내 삶이 어떻게 연결되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철학이 자기가 이렇게 떠들었어. 그럼 나는 뭐지? 저는 그거예요. 인카네이션. 그렇구나. 내가 나라는 존재가 이런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여기 있는 거는 내가 잘나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누군가가 희생과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여기 와 있잖아요. 그럼 나도 누군가의 어떤 도움이 되는
그가 나를 밟고 올라서 뭐 어떤 자리로 가는, 예, 그런. 예, 그쵸. 왜냐면 자연의 이치가 그래요. 나무가 막 생생한 나무가, 생생한 나무가 가을이 되면 어떻게 해요? 떨어지고 걔네들이 뭐가 되죠? 낙엽이 돼서 거름이 되잖아요. 이게 자연의 이치.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사실은 여러분 부모님이 희생하고 애써서 여러분들이 존재했던 것, 이제 여러분도 지금 어떻게 해요?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존재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자연의 이치요, 삶의 이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 시골 교회에 오고 도시에 살던 사람이 잘난 사람이 이런 데 와서 이렇게 헌신을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실제 이것은 자연의 위치요 또는 기독교로 얘기해서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 역할이 이것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하나의 나뭇잎이 되어서 그래서 성경에 그 얘기가 나와요. 하나의 밀이 썩어서 하나님이 밀이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근데 썩지 않으면은 많은 열매 맺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의 존재는 영원 불멸이다. 왜냐? 내 자식들이 또 다른 나거든요. 예, 그 자식들이 또 다른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니, 난 자식이 없어요. 자식, 혈통만 그런가요? 아니요. 다음 세대가 그런 세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이제 교회의 모토가 이거예요. 물질이 이제 헌금이 들어오면 그걸 우리 위해서 쓰려고 하지 말아라. 이웃을 위해 쓰고 세상을 위해 쓰고 그 다음에 특히 다음 세대들 아주 적극적으로 투자.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우리 아이들에 이제 이렇게 교육비로 나가는 게 한 300~400대요. 애들한테 그냥 투자하는 거예요. 그걸 아깝다 생각 좀 하지 말아라. 지금 당장 안 돼요. 그거는 이치다. 올리고 이치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창조주의 섭리다. 그러니까 계속 아낌없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교육시키잖아요. 똑같이 교회는 그래서 다음 세대를 그렇게 살려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조금 좋긴 좋아요. 주중에도 아이들이 와서 시끌벅적하고 각 예배당에도 애들이 있고 여기 교육관에도 있고 애들이 와서 공부도 하고 어제는 또 같이 바베큐 구워 먹기도 하고 이러면서 아이들과 함께 소통하고 아이들한테 유전하는 거거든요. 참됨을 유전하고 공부하지만 공부 내용이 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우리 삶 속에 좀 적용되고 실제화하는 그런 역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세요. 네. 좀 군주론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국가를 보면서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옛날 그 시대의 모습과 지금 최근에 우리 국가의 모습과 똑같이 가고 있다. 다른 게 없죠. 네네네. 그렇다면 이 고리를 끊는다든가 아니면 이 고리에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더 변화할 수 있고 변화된 모습으로 그게 저는 그 발전이란 모습이 그 유엔에서 정해서 지속 가능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만들으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만들어서 국가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과연 지속 발전하는 것이 인간의 시점에서는 좋을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객관화된 자연의 입장에서 지속 발전이라는 게 자연은 이게 과연 좋을 것인가? 그렇다면은 이렇게 반복되는 역사의 모습 속에서 이걸 변화시키려면 교육밖에 없는데 맞아요. 저는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고민할까 하는 부분에서 목사님 지금 말씀하셨던 투자인 거예요. 그 투자가 교육. 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우리 후손들이 또 다른 또 다른 내가 또 다른 환경 속에서 또 다른
보다 나은 그쵸. 이데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세계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 이게 혹시 지속 발전 가능한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데 그래서 답이 제가 그 고민했던 부분들 이걸 끊어내는 고민했던 부분들에 대한 답이 목사님 말씀처럼 후배들이나 후손들이나 또 다른 나에 대한 투자라는 그래서 잘 투자하기 위해서는 잘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학부모예요. 어떨 때 보면. 설비 알아가지고. 예, 그죠. 그래갖고 애들한테 다른 쪽으로 함몰시켜버리는 거죠. 예,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이거 도시에 가보면 제가 그런 걸 참 많이, 그래서 내가 항상 학부모 교육을 먼저 해요. 학부모 교육을 늘 많이 하고 하는데, 그래서 좋은 교육을 하려면 그래도 이제 너만 또, 잘 되면 돼. 그쵸. 그러니까 또 다른 나는 더 발전한 나여야 되잖아요. 그럼요. 예, 그 발전한 나.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목초지의 비극이 있어요. 목초지의 비극. 그 목초지의 비극에서 우리 양을 10마리 같이 기르고 했는데 그 목초지가 지속 가능에 발전하게끔 그 양을 한 마리씩만 기르고 했는데 사람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2마리를 길러. 너도 그랬어? 그럼 나도 좀 더 많이, 나도 2마리 길러야지. 이렇게 욕심이 생기는 순간 목초지가 황폐화되죠. 왜냐면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목초지를 잘 길러내려고 하면 우리가 연구해 봤더니 우리는 요 정도로 해야 된다. 요 정도로. 그러면 그 선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 선을 지켜서 우리만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도 이 아름다운 자연과 이 환경을 지속 가능하게 그들이 누리고 발전할 수 있게끔 함께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이 선행돼야 되는데 다음 세대를 위한 그 교육이 되게 중요한데 선행돼야 될 게 바로 뭐예요? 앞선 자들의 교육이에요. 예. 바른 교육이 먼저 돼야 바른 것을 또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가겠죠. 네, 아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다음 주는 이제 추석이죠? 네, 그래서 다다음 주에 인간의 본성, 자, 맹자의 맹자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책이 있는데 두꺼워요, 막 굉장히. 그래서, 못 읽고 와서. 그래서 한번 나중에 이렇게, 이제 기회가 되면 이제. 네네, 이런 거. 책을 다 읽으면 좋지만, 우리가 그럴 시간은 없기 때문에,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이 들었으면 얼마나. 이거 영상으로 또 제가